아버지, 저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데려가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아들의 약값을 들고 난전에 선 윤복. 8살 아이가 가리킨 건 새끼줄에 묶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약을 살까요? 사람을 살까요? 가장 가난한 자가 내린 선택,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안도 끝자락 포구 마을,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난전 한 구석에는 언제나 음습한 거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을 잃은 노비들, 빚에 쫓겨 팔려온 이들이 새끼줄에 묶인 채 늘어서 있었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가도 그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의 목소리만이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난전 앞을 지나던 윤복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호라비가 된 지 3년, 이제는 뱃사공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들 혜온이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윤복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약을 사야 했습니다. 병약한 혜온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 겨우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런데 혜온이가 갑자기 윤복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윤복이 걸음을 멈추자 혜온이는 난전 쪽을 가리켰습니다. 새끼줄에 묶인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혜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윤복은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겨우 8살 된 아이가 무얼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엾어 보여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윤복은 혜온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온아, 우리는 지금 내 약을 사러 가는 길이란다. 하지만 혜온이는 여전히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진한 동정이었을까요? 윤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망설이고 결국 외면하는 것 말입니다. 윤복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난전의 거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윤복은 약방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돈을 펼쳐보니 딱 한 첩 분량이었습니다. 혜온이의 기침이 심해진 지 벌써 보름째였습니다. 이 약을 지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의원이 말했었죠. 그런데 자꾸만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난전 장사치가 외치던 값을 생각해보니 윤복이 가진 돈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모자랄지도 몰랐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혜온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데려오면 안 돼요. 윤복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열기가 돌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8살 아이가 무슨 확신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윤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온아, 약을 사야 내가 나을 수 있단다. 그래도 혜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난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난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복이 다가가자 장사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여인은 침선 솜씨가 뛰어나다오. 관청 집안 출신이라오. 장사치의 말에 윤복은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손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등도 곧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여식이 빚에 팔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요? 윤복이 물었습니다. 장사치가 값을 불렀습니다. 윤복의 손에 쥔 돈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윤복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집에 남겨둔 쌀 한 대 값을 더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안악이 말렸습니다. 윤복이 정신 차려요. 사람을 사서 뭐하게요. 그 돈이면 혜온이 약 한 첩 사는 거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뱃사공 주제에 무슨 여종을 드리느냐고, 아이가 아픈데 약을 사야지 않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윤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등에 업힌 혜온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쁘지만 평온했습니다. 윤복은 장사치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쌀이 조금 있소. 그것까지 합치면 되겠소. 장사치가 웃었습니다. 윤복은 혜온이를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쌀 한 대를 보자기에 싸서 다시 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사치는 쌀을 확인하고는 여인의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이제 당신 것이오. 여인이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복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윤복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혜온이가 윤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포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윤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월담입니다. 윤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담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불은 해져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살림이 엉망이었던 것이죠. 월담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부엌에 남은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윤복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온이는 방 한구석에 앉아 월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월담이 다가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구나. 월담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습니다. 행주를 적셔 혜온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온이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담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윤복이 물었습니다. 무얼 하시오? 월담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줄 이불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월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가며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매화 한 가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담은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해진 옷가지들을 꿰매고 구멍난 이불을 기웠습니다. 혜온이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미음을 쓰겨 먹이고 저녁이면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복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온이의 기침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도 쓰지 않았는데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월담이 만들어준 이불을 덮고 자면 혜온이는 밤새 편히 잤습니다. 윤복은 월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월담은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복은 알 수 있었습니다. 월담이 수놓은 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천을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혜온이도 그 천으로 만든 이불을 덮으면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웃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윤복의 집 앞을 지나가면 따뜻한 밤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황량하기만 하던 집이 이제는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한 안악이 윤복에게 말했습니다. 집이 살아났네요. 윤복은 웃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보였고 혜원이의 약값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깨끗한 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원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월담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윤복은 그런 월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다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뱃사공 윤복의 집에 요물이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병든 아이가 약도 없이 나았고 황량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살아났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뭔가 이상한 술법을 쓰는 게 아니겠소? 아니면 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요? 윤복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담은 그저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포구 상단주가 윤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단주는 월담이 수놓은 보자기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상단주는 윤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내게 팔지 않겠소? 좋은 값을 주겠소? 윤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 없소? 상단주는 아쉬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더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윤복은 그때도 거절했습니다. 아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에 바칠 수놓은 병풍을 만들라며 월담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윤복은 그것도 막았습니다. 월담은 이미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정거간 추노갑이 나타났습니다. 월담을 윤복에게 넘긴 바로 그 장사치였습니다. 추노갑은 살진 얼굴에 기름기 흐르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복 나으리, 그때 내가 헐값에 넘긴 게 후회되오. 윤복은 경계의 눈빛으로 추노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추노갑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진짜 가치를 몰랐소. 이제 보니 대단한 솜씨더군. 내게 다시 팔면 10배 값을 주겠소. 윤복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추노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윤복 나으리 세상 이치를 모르시는구려. 가난한 자가 보물을 가지면 화를 부르는 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추노갑은 돌아갔습니다. 윤복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담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담이 고개를 들어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탐내고 있어. 월담은 바늘을 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복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월담이 잠시 바느질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가 있을 곳입니다. 그날 밤 윤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노갑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보물을 가지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윤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월담의 방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윤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후 윤복은 월담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천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윤복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오? 월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려 합니다. 윤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담은 보따리를 묶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궁중 침방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담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특별한 수법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 때문에 쫓겨났고 그 기술 때문에 다시 쫓기고 있습니다. 월담의 목소리에는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담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과 혜원이가 위험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먼저 약한 곳부터 칩니다. 아이부터 해칠 겁니다. 윤복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월담은 자신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혜원이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복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월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여기서 멀리 떠나면 됩니다. 그날 밤 혜원이는 월담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월담은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윤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월담의 선택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윤복은 월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떠나지 마시오. 월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추노갑이 다시 올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사라져야 합니다. 윤복은 생각했습니다. 월담을 붙잡을 방법을, 이 사람을 지킬 방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뱃사공인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윤복은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혜원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복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월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있어 주시오. 하루만요. 월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단 하루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윤복이 배를 띄우러 나간 사이 추노갑 일당이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월담은 어디 있느냐? 추노갑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월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원이만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추노갑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라. 사내들이 혜원이를 끌어냈습니다. 혜원이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백한 얼굴로 추노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추노갑은 쪽지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월담이 오면 전하거라.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난전으로 오라고. 그들은 혜원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윤복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시즌 후였습니다. 텅 빈 집을 보고 윤복은 무너졌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를 읽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오. 윤복은 월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담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보따리도 바느질 도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윤복은 절망했습니다. 월담이 도망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담이 자주 앉아 있던 자리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복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1000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궁중에서 배운 기술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십시오. 추노갑이 저를 함부로 팔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윤복은 천 조각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궁중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담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렸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노갑이 불법으로 월담을 거래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윤복은 깨달았습니다. 월담이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추노갑을 무너뜨리고 혜원이를 구할 준비였습니다. 윤복은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윤복의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섰을 때 윤복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아전이 나와 윤복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윤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추노갑의 죄를 고발하러 왔소. 그날 밤 포구에 낯선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횃불을 든 관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젊은 선비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는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전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사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난전거래 내역을 모두 가져오시오. 한편 윤복은 여전히 관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윤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가 고발한 자요. 윤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추노갑에게 잡혀갔습니다. 어사는 윤복이 내민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침방의 기술이요. 어디서 구했소? 윤복은 월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난전에서 산 여인이 남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월담이라 했소. 윤복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월담은 기술관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요. 10년 전 영모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소. 그 여인만 살아남아 궁중 침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났소. 윤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월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여인을 찾고 있었소.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려 했소. 그런데 난전거간이 그 여인을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이요. 어사는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추노갑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그리고 이 고을의 난전거래 장부를 모두 압수하시오. 아전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시진도 안 되어 추노갑이 끌려왔습니다. 혜원이도 함께였습니다. 윤복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추노갑은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월담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오. 추노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수십 명의 불법 거래 기록이 있소. 관아와 결탁하여 사람을 사고 팔았소.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소. 추노갑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형틀을 명했습니다. 추노갑뿐만 아니라 결탁한 아전들도 모두 잡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담이 나타났습니다. 관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사가 월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월담 낭자, 오래 찾았소. 월담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사는 말했습니다. 그대 집안의 억울함은
이미 풀렸소. 조정에서 복권 명령이 내려왔소. 이제 떳떳이 살아도 돼요. 월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을 쫓기며 살았던 세월이 끝난 것입니다. 윤복은 혜원이를 안고 월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월담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궁중으로 돌아가겠소. 월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윤복과 혜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복도 웃었습니다. 혜원이가 월담에게 달려갔습니다. 월담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난전은 폐쇄되었습니다. 추노갑과 아전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포구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월담을 요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복의 집에 사는 침선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윤복은 이제 포구에서 존경받는 배주인이 되었습니다. 배가 세척으로 늘었습니다. 뱃사공들을 거느리고 물길을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윤복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월담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구 마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작은 침방을 열어 마을 사람들의 옷을 깁고 술을 놓았습니다. 그 솜씨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담을 찾아와 홀레복을 부탁했고 아이 도롯을 맡겼습니다. 혜원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기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훤칠한 소년으로 자라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은 혜원이의 총명함을 칭찬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복은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담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윤복은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난전에서 월담을 처음 본 날을 말입니다. 약값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 했던 그 결정을 말입니다. 월담이 고개를 들어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윤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생각을 했소. 당신을 데려온 날 말이요. 월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샀다고 했소. 하지만 난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을 산 게 아니었소. 월담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셨습니까? 윤복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건강하게 자란 아들,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을 사람답게 만든 선택을 한 거였소. 월담은 바느질 손을 멈추었습니다. 혜원이도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복은 배를 띄우러 나갔습니다. 월담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혜원이는 마당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포구에는 저녁 물빛이 일렁였습니다. 윤복의 배가 천천히 물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윤복은 노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그날 아들의 말을 믿고 내린 선택이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단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복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